부동산 정상화가 뭐 계곡의 불법 건축 해결하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시작했는데, 이분은 한쪽에 미워하는 데는 막 미워하고 또 퍼붓는 데는 막 퍼붓고 이러는 것 같아요. 본인이 건저당해서 대출을 해주고 돈을 빌려주고, 그럼 돈 17억을 빌려줬다 파는 사람이, 그럼 17억에 대한 비용을 이자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500만 원씩 또 이자를 받겠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진짜 부동산이 천재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제가 뭐 기상천외하다는 생각에 이 정부가 빚내는 채무에 대해서 아무런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채무부터 갚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법상. 근데 이렇게 이제 계속 쓰게 되면서 빚 채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게 제일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유동성이 증가되니까 물가가 잡히지가 않잖아요. 뭐 지금 이제 지역의 당원들이나 당직자들을 이렇게 쭉 만나보면 대구 경북은 좀 신중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들 때가 아니다. 한동훈 의원의 어떤 태도에 따라서는 또 그 지역 당심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예, 그건 아마 지금 이제 수사를 시작을 했고, 대구 경북은 보수를 지켰다는 좀 자부심. 한번 배신자로 지키면 저 계속 배신자라는 굉장히 오래 갑니다. 유승민 의원도 그러셨잖아요. 잘못한 게 없으면 소명하면 되잖아. 소명했을 때 만약에 제대로 됐다고 생각되면 그러면 받아들이면 되고, 아니면은 본인이 사과를 해야지 받아들이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택을 팔면서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게 좀 어제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번 사안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국토부에서 지난 16일에 이제 업무 보고하면서 그 세입자 전세 보증금 보호를 하겠다는 이유로 전세 보증금을 허그 등에서 맡아서 뭐 관리하는 방안 이런 게 좀 논의됐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정부의 부동산 대책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예, 어저께는 이제 대통령께서 29억에 팔았는데 그 대출 제한 지역을 하다 보니까 금액 25억이 넘으니까 2억밖에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이고, 이 사람은 그 집을 사야 되고 본인들은 투기 가일직으로 묶었으니까 반드시 7월 말에 허가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사는 사람이 또 이제 누군지 굉장히 궁금할 겁니다만, 어쨌든 본인이 건저당해서 대출을 해주고 돈을 빌려주고, 그럼 돈 17억을 빌려줬다 파는 사람이, 그럼 17억에 대한 비용을 이자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500만 원씩 또 이자를 받겠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진짜 부동산이 천재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제가 뭐 기상천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지금 굉장히 하단 상황인데, 국토부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게, 그거 어떻게, 그걸 이제 말해서 안심 신탁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나라에서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진짜 기상천외한 방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과정 중에서 정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75조 계속 집값이 상승되고 있고, 그 앞에 문재인 정부 때 85주간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진짜 부동산의 이제 잔혹사의 시즌 2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문재인 정부 부동산하고 또 다른 이재명 부동산은 진짜 갈피를 못 잡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보면서 그래도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국무회의 때는 또 오세훈 시장이 발언을 하고 싶은데 결국은 발언 기회도 안 주고, 또 오 총리가 나서 서면으로 대처하라 그러고, 이런 것들이 남의 얘기를 듣지 않는, 진짜 서울시장이면 가장 지금 하단계 서울시 경기도 정도가 굉장히 부동산이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우리 대구 경북은 지금 오르지 않아서 뭐 더 걱정이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쨌든 공급은 막으면서 징벌적 세금을 가지고 진짜 다주택자들을 갖다가 투기권을 몰고 있는 거. 그리고 또 지금 다음 총선을 앞두고 보유세다 거래세 이런 거 또 인상하려고 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돈을 모아가지고 또 실탄을 마련하지 않느냐는 우려를 가지게 만드는 일들을 자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발언을 보면은 증시는 좀 부양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부동산은 좀 누르려는 그런 기조가 좀 엿보여요. 그래서 최근에 발언도 보면은 우리 사회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비중이 너무 크다. 그리고 가용자원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 또 금융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발언도 했었는데, 대통령의 이런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부동산 정상화가 뭐 계곡의 불법 건축 해결하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시작했는데, 사실은
부동산을 제가 보니까 이분은 한쪽에 미워하는 데는 막 미워하고 또 퍼붓는 데는 막 퍼붓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가는 것을 주식으로 오다 보니까 지금 전 국민이 이 주식에 완전히 올인하는,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후에 또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ETF, 레버리지 ETF가 나오면서 완전히 부동산이 주식 시장이 투기화가 돼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포트폴리오로 어느 정도 시장이 맡겨줘야 되는 부분을 너무 인위적으로 부동산을 누르고 주식을 하겠다 해서 지금 주식이 주가가 지금 시작할 때보다 5천 이제 지수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 주식하는 거는 항상 롤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결국 7천으로 또 얼마지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게 조금 시장에 맡겨둬야 되는, 그걸 너무 관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에 투자해서 번 돈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건전한 그런 느낌이고 부동산으로 이렇게 자산을 늘린 거는 좀 부당하다 이런 인식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 그리고 일정한 부분이 이제 다주택자가 뭐 이 갭 투자를 하고 이런 거는 뭐 막고 싶다는 거는 맞는데 집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다음 한 채로 해서 이사를 가는데 여러 가지 세금을 떼고 나면 이사를 할 수도 없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진짜 보유세를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집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너는 가진 자라고 이렇게 지목하는 것처럼 이건 좀 잘못된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주식시장 변동성에 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워낙 변동성도 극심하고 최근에는 또 폭락장이다 보니까 이 정부가 과열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원성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정부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1200에서 출발해서 지금 750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문제 코스닥도 그렇고 다른 주가 문제도 매일 하루에 10%씩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레버리지 ETF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고 2배의 비율을 올려야 되고 또 계산해서 낮추고 이런 이제 투기성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한번 맛을 보게 되면 투기성 내지 마약은 자꾸 끌어들이게 되잖아요. 주식 투자에 대한 영끌이나 비투가 자꾸 늘어나게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국민이 이제 부담이 가중화되고 결국은 명백한 정책 실패가 되는데 자칫 이걸 갖다가 이제 정책 라인에 있어서 결정했던 김정분 정책실장 정도는 이런 정도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기 삼성전자 그 하이닉스 ETF 레버리지를 도입하게 된 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럼 정책 실패를 시인을 하는 동시에 바로 빨리 라인을 바꿔줘야 됩니다. 한 사람을 계속할 게 아니고 그것도 이제 인사를 하는 묘미인데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책임을 진다는 거는 어떻게? 이게 이제 사람을 바꾸는 책임을 지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정책이 가다가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사람을 바꾸면서 새로운 걸로 가야 되지. 있는 그 사람이 아무리 하더라도 자기 한 일에 대해서 다시 리셋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책임을 지고 사람을 바꾸는, 라인을 바꾸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는 정책적 실패라고 보고 계시고 네. 어떤 분위기 형성 이런 측면에서도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보세요? 돈 놓고 돈 붓기처럼 막 갔다가 지금 그게 이제 오늘 이제 시간이 짧으니까 다 계산은 못 해주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결국은 시작했던 돈에서 굉장히 많은 마이너스가 지금 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들어갔던 사람들이 지금 못 빠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영끌이나 비투가 이제 아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서야 고칠 게 아니고 바로 지금 문제가 있다고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면 빨리 이거는 리셋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리셋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제가 봐도 뭐 저는 지금 이렇게 보면 이 정부가 빚내는 채무에 대해서 아무런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채무가 1,400조라고요. 그러면 초과세속 25조가 그쳤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때는 이 변명을 전쟁 추경이라고 했다고요. 전쟁 추경이면 결국 내용을 보면 전쟁 추경 관련해서 유가에 관련된 건 4조밖에 쓰지 않고 나머지는 결국은 이번 지방선거에 다 써버렸다고요. 그게 원래 기본은 채무부터 갚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법상. 근데 이렇게 이제 계속 쓰게 되면서 채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게 제일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유동성이 증가되니까 물가가 잡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은 어쩔 수 없이 지금 2.5에서 2.75로 올리면서 긴축 재정이 들어간다고요. 이 비율을 올렸으니까
돈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근데 정부는 또 내년은 728조에서 800조 예산 플러스 알파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 한쪽은 긴축 재정을 하고 한국은행은 이 정부에서는 확장 재정을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나라 살림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개념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저는 어떤 철학을 가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 지금 정부가 국가 채무에도 좀 무감각한 예, 면이 있지만 이 가계 채무에도 좀 그렇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계 채무도 아예 자꾸 이제 탕감해 주는 쪽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채무가 지지 않도록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꾸 탕감 정책으로 하다 보니까 그 탕감이 뭐 중국 사람도 탕감을 받고 막 지난번에도 말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살림살이인데 이 살림살이가 과연 이재명 정부가 지탱을 할 수 있을 건가. 우리가 가진 돈을 얼마든지 다 쓰고 빠져나가면 되지만 그 뒤에 그래서 지금 미래 세대 젊은 세대들이 불안해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래 세대는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뭐 지금 이제 지역의 당원들이나 당직자들을 이렇게 쭉 만나보면 대구 경북 좀 신중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흔들 때가 아니다. 그렇다고 뭐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막 절대적으로는 8월 말까지 가고 또 우리 당을 지키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까지 가지는 않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대구 경북이 좀 보수잖아요. 보수를 지켜왔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 이번에 대구시장 선거도 사실 그 어려운 선거에서 투표를 하러 가지 않으려고 하다 결국 투표를 해줘서 대구시장을 우리가 이기게 됐는데 그런 거에 이제 대구 경북 사람들은 원칙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원칙과 절차를 지켜야 되는데 본인의 사과, 소명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런 해명이 다 되든지 이런 게 아직까지 클리어하지가 않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신중론이 있습니다. 이른바 단계 논란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의 어떤 태도에 따라서는 또 그 지역 당심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걸로 읽히는데. 예, 그건 아마 지금 이제 수사를 시작을 했고 이제 수사를 경찰이 시작을 했잖아요. 네. 우리가 대구 경북은 보수를 지켰다는 좀 자부심. 한번 배신자로 지키면 저 계속 배신자라는 그게 굉장히 오래 갑니다. 유승민 의원도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뭔가 잘못한 게 없으면 소명하면 되잖아. 소명 아직 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소명했을 때 만약에 제대로 됐다고 생각되면 그러면 받아들이면 되고 아니면은 본인이 사과를 해야지 받아들이지 이런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야당으로서 현안에 집중하려면 이 어떤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정신을 좀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그 통합의 방식에 대해서는 또 시각차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외연 확장을 강조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솎아낼 건 솎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통합 한 팀 이런 게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통합하고 이제 한 팀은 제가 이제 뭐 어쨌든 어려운 대구 선거를 치러봤잖아요. 통합 한 편이 되려면 결국은 누군가가 먼저 손 내밀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정치는 저는 뭐 경험이 많지 않지만 내가 살아온 정책을 하거나 살아온 걸로 봐서는 어쨌든 지는 게 이기는 게 되고 결국은 흐름이 쭉 있기 때문에 지는 게 이기는 거고 또 비어야 채워지는데 지금 현재로서 빡빡하게 가면 결국은 둘 다 손해를 본다. 그래서 먼저 누군가가 손을 내밀고 어쨌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대구시장 선거를 하면서 계속 텔레마케팅을 하면서 TM을 하면서 제일 먼저는 우리 국민의힘이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추경호 후보를 꼭 찍어주세요. 앞에 전제를 안 달면 뒤에 안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절박함으로 누군가가 이제 지금 둘 다 절박하지가 않잖아요. 절박함으로 이 양쪽이 누군가가 절박함이 있어야 그게 절박한 부분이 아마 이기게 되지 않을까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대구 경북은 다양한 목소리는 필요하지만 지금의 현재 상황은 지킬 거는 지키면서 그 원팀이 돼야 된다. 아까처럼 원팀이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그걸 조금 이제 조금 물러나서 보면 결국은 이 잘했다는 이기는 승자는 포용하는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승자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